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런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또는 안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해 놓지 않는다면은 아마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종목 상담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메일은 전화죠.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놓으신다고 하더라도 채택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셔야 뭔가 조금 확실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담은 전화는요 빨리 주시는 게 채택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먼저 오신 분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전화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니까 02-377 0269번으로 빨리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상담 전화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조금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0.62%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4%대로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요. 미국장이 좀 올랐거든요. 다우존스라던가 나스닥이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전부 다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가 빵 하고 떠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음봉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지는 그림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 차트가 꺾여버리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밑으로 밀리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역시나 단기적으로 또 매수를 하더니 결국은 또 팔면서 매도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 말고는 굳이 매수한 것이 없다라고 봐도 무관한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만 약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점은 제가 환율에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지금 1,460원대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지수가 올라갈 때 사실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야지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조금 믿어볼 만하고 하거든요. 아, 지수가 올라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돈을 사서 들어오는 거구나. 그럼 외국 돈 달러를 팔고 한국 돈을 산다면 환율이 떨어져야지 맞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에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은 계속해서 1,460원대 머물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결국 그러면 이제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결국 제가 예상을 했던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횡보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여전히 횡보하는 그림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가 위쪽에 이렇게 약간 살짝 꺾여 있는 바람에 지금은 내일이 만약에 음봉을 밀린다면은 조정이 또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 게 요즘에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워낙 많이 나오는 장세다 보니까 내 종목이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금방 올라오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건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실 거고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계시겠지만 감사 보고서입니다. 요즘 감사 보고서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거절, 한정 이런 것들 받아내면서 거래 정지당하는 기업들 굉장히 속출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요즘 우리 상장사 중에 40%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고 재무가 안 좋아진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에 관리 종목으로 좀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당장은요. 왜냐하면 관리 종목 들어간다 하더라도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의견 거절 당해버리면 이거 바로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실질 심사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가 좋지 않은 기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종목들 빨리 대처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의 유예가 있지만 관리 종목 들어갔다는 것은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라든가 또는 감자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분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해서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거 잘못된 투자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 재무는 보셨는지 물어보면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 대답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 이 지금과 같은 이런 감사 보고서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시기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유상증자, 무상감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단기로 들어갔다가 내 소중한 돈 전부 다 날려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 대처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정리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회생이 안 될 것 같은 기업인데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 안 되겠다 싶으면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다른 종목을 수익 내가지고 얘를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냥 반등시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뭐 미리미리 알고 투자하셨다면 참 좋겠지만 그거 모르고 투자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고 투자하시고도 가만히 그냥 가져가는 것만큼이나 저는 최악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셔가지고 따끔하게 제가 한 번씩 뭐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형태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테니까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제가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하셔가지고 고민들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요즘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 테마고요. 제 테마고요. 7,41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7,410원에 30%요? 네. 뭐 이거 최근에 사신 거네요? 며칠 됐습니다. 이거 사신 뭐 이유가 있으세요?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좀 눌린 것 같아서 좀 샀더니 조금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 들어갔던 타이밍 자체가 좋지는 않거든요. 주가가 항상 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는 거지 올라올 때 사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행동이 없어요. 그냥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가가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가는 게 팔아야지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아야 수익이 난다는 거는 뭐 3살 꼬마도 알지 않을까요? 그 뭐 굳이 설명할 네. 이유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까 하면 내려와 있는 거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는데 올라간 걸 샀을 때부터 이미 좀 엇박자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뭔가 이거는 좀 잘못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6,000원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제테마라는 종목을 6,000원대가 지난 전저점이기도 했거든요. 2022년의 저점. 그래서 저런 네. 저점인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그냥 6,000원대 사가지고 더 내려가면 더 사야지 해서 사서 들고 갔다면은 그렇게 들어갔다면 뭐 잘 들어간 게 되는 거고 주식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해서 앞으로 돈을 벌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에서 지금 잡으신 거거든요. 며칠 전에 그것도. 그럼 이거는 네. 지금 가만히 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비싸지니까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투자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다른 기업들 또는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비싸게 사진 않았어요. 엄청 저 위까지 올라가거나 막 이걸 만약에 1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서야 샀으면 제가 엄청 뭐라 했을 거예요. 이거 네. 망할 수밖에 없는 투자입니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고 지금은 그래도 저점 라인 때 와 있는 단계에서 올라가는 초입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매수하는 건 그렇게 네.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빠져가지고 쌍바닥 그린다거나 결국 얘는 6,000원이 바닥이니까 6,000원까지 밀릴 거는 각오하시고 투자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까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망한 건 아닌 게 6,000원까지 갔다가 막 12,000원까지 올라가면 실패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냥 내려간 것만 생각을 하지 그 뒤를 생각을 아예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뒷일을 생각하고 이어진다,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지금 빠지면 나는 그냥 투자 실패다, 망했다, 조졌다, 그냥 막 이거 내가 지금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안 한다면은 사실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7,400원을 사가지고 비중 30% 들고 가시면서 만약에 6,000원대까지 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30% 비중으로는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그렇게 과감하게 30% 비중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네. 6,000원이었으면 30% 들어가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밀렸을 때 내 마음이 일단은 온전치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줄이시는데 약간 손절 라인 정해놓고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7,000원 밀리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는 손절하는 겁니다. 줄이면서 손절한다 네. 생각하고 절반 정도 7,000원에서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밀리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준다면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8,500원대에서 한번 팔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지 않고 튀어오른다면 8,500원대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네. 좀 중장기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겠다 싶은 게 사실 요즘에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흑자가 나고 있는데다가 주가까지 싸고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신약 만들고 간암 췌장 이런 쪽이 아니라 얘는 지금 히알루론산 필러, 보톡스 이런 쪽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초고령 사회가 넘어가면서 좀 흥해진 산업이 미용이에요, 미용. 머리 미용부터 해서 얼굴, 피부 미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보톡스에 대한 게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에이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왜 맞아 이랬는데 요즘은 다 자기 관리한다고 맞는단 말이에요. 선크림 바르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좀 더 젊어 보이고 싶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피부 관리 받는 건 이제 어르신들,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만약에 적자가 나고 있었으면 제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뭐 흑자 나고 있고 매출도 잘 올라가고 있으니 장기 투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면은 가격을 잘 설정해 나가면서 비중을 좀 잘 조절해 나가면서 가져가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30%빵 때려가지고 들어가면은 위험합니다. 이게 네. 개념은 뭔지 알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5,000원 이하로 안 빠진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좋지만 좋은 기업 맞지만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네. 안 좋다고 생각하면 5,000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안 좋은 기업은 아닌 걸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너는 안 좋게 하고 생각을 해라. 난 좋다고 생각하고 살게. 이게 맞는 투자 방법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빠져도 더 사는 기업으로 가져가시면서 비중 조절 좀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FA 반도체이고요. 네. 5,640원에 3%입니다. 3% 비중 같으면 그냥 들고 와서 가지고 4,000원 이상에 팔면 돼요. 왜 제가 그렇게 얼마요? 이야기하냐면 비중이 적으면요. 손을 댈 이유도 별로 없고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따지고 본다면요. 비중이 3%라는 말은 지금 시청자님 계좌에 종목이 꽤나 많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투자 자금 대비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군데군데 막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3% 비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자 종목은 한 2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 15개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종목을 많은데 3%짜리를 신경 쓰면서 상담받고 여기에 에너지 뺏기고 하는 것보다야 비중이 큰 데다가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비중이 좀 큰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 중에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했을지도 모르고 뭔가 왠지 모르게 끌려서 확신이 좀 생겨서 막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을 상담받고 그 종목을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이런 짜투리 종목들에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3% 비중을 만약에 100% 다 날린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 대비해서는 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했다고 친다면 이 기업에 이 종목에 들어간 종목이 3%라는 것은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건데 그중에 지금 한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도 150만 원 날리는 건데 만약에 3천만 원 들어간 종목이 한 5%만 올라가도 600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어간 종목이 5% 올라가는 게 훨씬 중요하지 얘가 반토막 난 게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거에 자꾸 에너지를 뺏기게 되면 큰 거를 막 대처하고 큰 거를 봐야 되는 시간을 막 놓치고 큰 거를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놓쳐버리고 그냥 좀 이 계좌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그냥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제가 시청자님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싹 다 봐줄 수 있다면 좋죠.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얘는 정리합시다. 얘는 추가 매수하고 얘를 정리한 걸로 일로 추가 매수합시다 하면서 제가 계좌 정리를 좀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방송 관계상 우리가 이 방송의 스타일이 그냥 한 종목만 봐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이 SFA 반도체가 시청자님이 들고 있는 모든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 그 들고 있는 종목들이 더 괜찮은 종목일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3% 비중이면 그냥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그냥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3%이기 때문에. SFA가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시청자님 계좌가 발등에 불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갈 기업이고 안 갈 기업이건 중요하잖아요. 얘가 더 가봐요. 뭐 할 건데요, 3% 갔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가려고 해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네.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한 4,000원대, 4,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손실을 메우거나 복구하거나 할 수도 없고 얘가 만약에 2배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3%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냥 정리하는 거 의견 드릴게요. 4,500원쯤 됐을 때 정리하셔가지고 종목 개수를 하나 줄이시고 여기서 나온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추가하면서 할 게 없는지를 매일같이 상담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다른 종목 상담 받아보고 또 다른 종목 상담 받아보고 해야 돼요. 이왕이면은 비중이 큰 종목부터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에 네, 또 전화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한원 시스템 네. 4,520원에 20%예요. 뭐 매수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것은 뭐 조금 아니, 선생님 제가요. 네. 그걸 지켜보다가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서 제가 그게 매수한 게 한 달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매수하고는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설거지요? 아니요, 속았다. 속았다. 속은 거죠. 시청자님 딱 아니. 들어올 때까지 기관 매수를 해가지고 야야야야 들어온다 이제 팔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라올 때 사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지금 고지고대로 보지 못하고 뭐 기관 외국인이 뭐 이상한 거에 꽂히셔가지고 제가 올라올 때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거를 뭐 올라올 때 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찾으셨겠죠. 올라올 때 사면 안 되는데 올라가고 있는 도중인데 이왕이면 내려갈 때 사야 되는데 아이고 기관이 자꾸 사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확증 네. 편향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주식의 절대 지식인 양 생각합니다. 기관이 뭐 하는 기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수급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걔들 순매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도 하고 매수를 해가지고 전체 합을 때리니까 순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어떤 기관이 사고 어떤 기관이 판 거죠? 잘하는 기관이 산 겁니까? 못하는 기관이 산 겁니까? 그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시청자님. 그죠? 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걸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를 이유가 없는데 그냥 시청자님 방송 보다 보니까 기관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뭐 검색을 해보니까 커뮤니티 사이트 보니까 책을 보니까 기관 외국인 순매수를 따라다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팽배하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뭔지도 모르면서.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원 시스템을 사고 싶었던 거죠.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사고 싶은데 살만한 이유가 뭐가 없을까 하고 그냥 살펴보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기관들이 산다. 기관들이 사고 있으면은 야 이거 내가 사볼 만한 그런 이유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내 지식선에서 따라 붙은 것뿐이겠죠. 근데 이제 이 기관들은 결국 시청자님처럼 야 자기들이 사는 거 보면서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주길 기다렸을 뿐인데 그걸 사주로 들어가셨으니까 얘들이 잘 사다가 시장에 들어가는 다음에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주식은요.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허공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싸움을 한다 생각하는데 상대도 있는 거예요. 상대는 우리한테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걸 싸게 뺏고 싶어 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승부를 하고 있다,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인형 뽑기 하듯이 종목 하나 띡 잘 잡으면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기관을 믿고 기관들이 사면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기관들이 사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사실 오늘까지 순매수한 걸 보면서 왜 따라갑니까? 내일부터 팔면 끝인데 그거는. 내일 뭐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연락 받을 수 없으니까 사실 볼 필요가 없는 지표긴 해요.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저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주가는요. 뭐가 됐든 간에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이평선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올라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원 시스템은 4,500원대 사는 게 아니라 4,000원대 사는 게 정답이 됐던 거죠. 원래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네.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있는 선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한원 시스템이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전체 가격 대비해가지고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다행인 거고 주가가 한참 올라갔다가 이제는 빠져내려와가지고 한참 빠졌기 때문에 인자는 좀 그만 빠질 때 됐지 않았나 싶은 자리 언저리쯤까지는 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장기적으로 바닥을 한참을 잡고 난 다음에 멀리 보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들어가시게 되어가지고 나는 좀 짧게 보고 나왔는데 잘못 이끌려가게 되면은 그냥 3,000% 빠지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때까지 주가가 빠져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를 좋게 바꾸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때까지 이렇게 빠져내려갔던 게 2만 원짜리가 4천 원까지 빠져갔는데 얘가 갑자기 이제부터 대박주라고 생각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이미지 변신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변신할 때까지 주가가 여기서 못 가고 빌빌빌빌거리면서 단기적인 파동을 그려요. 이런 걸 우리가 횡보라고 부르고요. 박스권으로 아마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박스권에서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형성하고 있는 박스권의 저점은 제가 보기에는 3,500원. 올라올 때 고점은 한 5,000원대 잡은 것 같은데 4,500원이면 수익 내보기보다는 물릴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매수 타이밍이 잘못 분석되고 잘못 이해되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장기로 들고 가게 된다면은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시청자님 지금 장기로 보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기 매매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로 관련된 서적이라던가 장기 투자 관련된 뭐 책이라던가 뭐 커뮤니티 사이트의 정보를 보면요. 기관 수급 바라는 이야기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그딴 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네. 시청자님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반등이 나갈 것 같긴 하니 반등 나올 때까지 정리하시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실 거면은 4,000원 이하에서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내려갈 때 사는 것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공부를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기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단기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회사 적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막 돌아선 기업이기 때문에 이까지 주가가 내려온 거는 합리적이고 아주 적당한 가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괜히 여기서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어쨌든 올라올 때 거래 생기면서 힘이 좀 생긴다면은 아마 5,000원대 요즘 자동차 관련주 좀 움직이다 보니까 5,000원대까지 한번은 팡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기면 올라오게 되면 단기 투자는 성공하신 거니까 짧게 간 정리하시고 마무리 짓고 나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4,500원에서 비중 20%로 장기로 가져가시는 건 별로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역시나 그냥 반등 때 정리하는 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동진 궁금하세요? 세미캠이요. 동진 세미캠이고요. 동진 세미캠 28,000원에 35%예요. 지금 수익권인데 네. 요새 한 나흘째 조금씩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그래서 궁금해서요. 이 지금 시청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랑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질문할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회식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회식이 없지만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회식이 있어서 이제 술자리를 가게 됐어요. 시청자님 저보다 어르신인 것 같으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시청자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회식이 있어가지고 시청자님, 형님, 제가 지금 술을 한잔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술을 마시다 보니까 원래 제가 주량이 한 소주 한 2병 먹으면은 그 2병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병만 먹었는데 혀도 띨띨 꼬이고 몸도 잘 안 가눠지고 그럽니다. 여기서 더 마실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시청자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질문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연기금하고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쓸데리 없는 소리지. 쓸데없는 소리인가요?
전화를 끊으셨죠, 그죠? 지금 이게 지금 뭔 이야기 하냐면은 시청자님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도 이런 걸 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이분도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들은 질문이 쓸데없는 질문인 거예요. 주식은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건데 연기금이 뭐가 중요합니까? 수익이 났으면 팔아야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맞춰달라는 건데 자기가 절제를 못하면서 내가 언제 절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시다가 몸이 좀 안 건너지고 뭔가 조금 안 될 것 같다.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내가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싶다면 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서 내가 술을 더 마시는 것 자체가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데 수익을 지금 팔면 날 수 있는 자리인데다가 시청자님도 본인이 판단하고 있었죠. 삼성전자가 좀 안 가는 것 같고 얘도 지금 뭔가 주가가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좀 팔까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팔아야죠. 안 가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비중을 좀 줄여서 팔아내면서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수익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최고가의 주식을 해가지고 최고가의 수익을 내가지고 팔려고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익을 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왜 자기의 욕심을 절제를 못하면서 남한테 쓸데없는 소리라고 합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연기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팔아야 수익이 난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 꼭 기억하시면서 조금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분은 안 바뀔 것 같은데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는 제발 영감을 느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고영을 21,400원에 얼마 전에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 매수하신 지 얼마? 주식 하신 지 많이 얼마 되진 되셨죠? 않았어요.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뭐 내 수술 뭐 아니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주식은 하다 말다 좀 됐어요.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좀 한 거는 2021년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식을 그만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지금 21,000원에 얼마라고요, 비중이? 21,400원에 20%요. 제가 보기에 지금 시청자님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매매하시면요. 지금까지도 아마 돈을 많이 못 버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점점 계좌가 많이 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들고 있는 그 돈이요, 소중한 돈이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솜사탕이 물에 녹듯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고용과 같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 제일 고점에 사는 거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시청자님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TV 보고 계시면은 이 TV에 보면은 제일 위에 파란색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예. 7,600원 있을 때 안 사셨다가 22,000원쯤 올라가니까 21,400원에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가 네. 하필이면 딱 고점이었어요. 상승이 제일 끝자리인데 저기에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저거는 왜 저렇게 사는지 그렇게 본다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주식을 하시게 되면은 계속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은 결국 상대방의 돈을 뺏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용을 원래 싸게 뭐 7,000원, 8,000원, 만 원에 들고 있던 사람이 시청자님한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어서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단계에서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 뉴스에서 좋다고 그러고 언론에 좋다 그러고 경제방송에 좋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좋은 건갑다, 그러니까 더 간다 생각하고 사셨겠지만 그렇게 더 간다고 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님 그냥 당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계속 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일단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고영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뭐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해갖고 뭐 FDA 승인을 받았네 마네 이런 이야기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냥 전 단순 이슈라고 보거든요. 단순 이슈라고 하면 결국 그냥 올라왔다가 다시 빠져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얘 지금 흐름 자체가 장기 하락세로 그냥 들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장기 하락세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또 머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다시 7,000원 내지 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누군가가 또 사서 다시 또 2만 원에 또 팔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기 7,000원, 8,000원, 만 원에서 누군가가 또 사서 2만 원에 팔아먹으려고 한다면 시청자님이 또 7,000원, 8,000원에 팔아줘야 그들이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그죠?
그러니까 시청자님 여기서 팔게끔 또 만들 거고 TV만 틀면 고용 같은 거 안 좋은 기업입니다. 손들어서 이런 이야기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이걸 정리 잘 하시고 싶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냅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여나 10,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다른 방송 보지 말고 그냥 저한테 전화 거셔가지고 이 10,000원쯤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정리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주식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10,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추세가 밑으로 빠지 내려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라도 아주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10,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10,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 뭐 추가 매수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안 빠지고 중간에 중간 반등이 나와가지고 N자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18,000원쯤에 매도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손절 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는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토요일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가서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구로 갑니다. 부산 대구죠. 대구에서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대구의 PBS 중앙방송 3층 기자교육장 저 동대구역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오시면은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강연 또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연 준비가 되어 있겠죠. 또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여기저기서 강연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놀러 다니시고 벚꽃놀이 하러 가실 시즌이긴 한데요. 그래도 주식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듣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채택 받으셔서 상담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상담을 해보면서 다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YP 엔터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86,800원의 비중 20%로 사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김 실장님입니까? 김 실장님. 어쨌든 추가 매수 가능한지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86,800원 같으면 추가 매수를 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뭐 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이렇게 주가가 있잖아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시옷 형태, 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주가 모양이 다시 V자로 올라가면서 완전 폭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은요. 진짜 혁신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다거나 진짜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종목들 아니고 저런 상승이 나오기 힘들어요. 보통 저런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엔터주들은 코로나 때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지금 오히려 주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좀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엔터주에 대한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엔터주가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다가 지금 약간 주춤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신곡이라던가 이런 분위기가 약간 조금 시들시들한 분위기긴 해요. 근데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지금 시들하지만 다시 활발하게 또 왕성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JYP는 저는 개인적으로 엠믹스라는 그룹을 좋아하는데 그 그룹에도 기대가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하고요. 그 외에도 JYP 그룹들은 전부 다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우리가 JYP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엔터사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사건 사고라든가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사고가 좀 덜한 기업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엔터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저는 올해 내년 해서 계속해서 생길 거라고는 보긴 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나오기 힘들다 보니까 요 아래쪽에서 횡보를 한다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조금 처지는 그림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하면은요. 솔직히 지금 매수가가 86,800원 떨어지기 전 제일 고점 언저리 근처에 사신 것 같은데 빠져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져야 5만 원까지 밀려 내려가야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매수가를 쫙 끌어내려가지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파동에서 쌍바닥만 그린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거의 수익률을 한
한 40%까지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만 원이나 5만 원 이하까지 빠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JYP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까지 빠지면은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보자.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오게 된다면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한 10만 원대, 9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반등이 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약수익권에서 정리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급한 건 아니니 올라올 때 10만 원에 가깝게 목표가 9만 원 넘어갈 때를 매도 라인으로 잡고 대응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저기 클로봇이요.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클로봇이요, 클로봇. 클로버 매수가랑 비중이요? 80%고요. 21,000원. 와, 아이고야. 큰일 너무 나셨네요. 고점에서 산 거 아닌가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잘 알고 계세요. 예. 고점에 사셨어요. 일단 비중도 80%로 많으시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 예. 그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네, 그러면 돈 잃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돈을 실력이 더 잃어야 없으면 실력이 네. 없으면 돈을 잃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지만 뭐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 손실을 좀 날 각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렇게 뭐 주가가 올라오긴 됐는데 사실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게 최근에 이렇게 뭐 대기업들에서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이런 데서 로봇 관련주에 좀 관심이 많아서 로봇 테마에 관심이 많고 또 외국에서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 나왔고 의료기기 로봇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AI, 생성형 AI 로봇이 이야기가 1월, 2월, 3월에 테마가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테마주로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장이 요즘에 조금 이렇게 싱숭생숭하다 보니까 이럴 때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신규로 상장된 기업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새로 들어보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이 좀 많이 쏠리게 되는 시기예요, 요즘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잘 타서 올라온 기업이고요. 회사가 돈도 못 벌고요. 적자가 나고 있고요. 회사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그냥 가격만 비싸게 사놨으니 돈 벌 수 있다라고 말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비중 관리를 했다면 리스크 관리가 됐다라는 건데 리스크 관리도 안 하시고 거의 몰빵 수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대응이라고 할 만한 것은 손절 말고는 답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자님이 그렇게 손절 말고 답이 없게끔 하셔놓고 상담을 준 거라서 저도 드릴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다라는 것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밀리게 된다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이 이거는 이 악물고 줄여야 되는 구간이 저는 16,000원이라고 봅니다. 16,000원 밀리게 된다면 손실이 조금 발생이 될 텐데 저기 무너지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무너지고 많이 물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무너지지 않고 뭐 버티다가 급등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16,000원쯤 내려갈 때 여기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것이 다음을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000원 내려오게 되면은 비중을 절반 줄이자. 그러면은 손실은 약 한 20% 정도 가량 발생이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절반 정도를 저기서 그냥 손절 때려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화끈하게 그냥 손절하실 수 있다면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전량 매도하시고 주식을 잠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매하시다 보면은 보복 심리, 특히나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심하게 갖는 게 본전 욕구, 본전 찾아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자꾸 손을 대거든요. 그러다가 계좌가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기 때문에 16,000원 무너질 때 가능하시다면 전량 매도하시고 그냥 좀 잠깐 등산을 하시던지 꽃놀이 좀 가시던지 하면서 약간 마음을 좀 비우신 상태에서 한 달, 2달만 방송만 보시면서 주식 안 사고 그렇게 방송만 보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고 눈으로 이렇게 조금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조언은 16,000원 밀리면은 전량 매도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주 테마가 한때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 단기 반등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단기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내에 1, 2주 내에 반등이 나갈 텐데 나오면 아마 2만 원대에서 21,000원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요. 수익을 노리지 않더라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게 본전에서 다 팔아버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수익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일단 본전이라도 좀 지켜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저는 올라오게 되면은 뭐 더 갈 수 있겠지만 그거 노리기에는 시청자님 실력이 안 돼서 저는 그냥 2만 원에서 21,000원쯤에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진전자 부품이고요. 네, 1,990원에 19%. 1,000. 990원에 19%요. 그래요. 네네.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이거 매수하신 금액만큼 있으실까요? 있어요. 뭐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일단 지금 이게- 당장에 뭐 손을 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근데 회사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춤에 작아요? 이게 프로 비중이 많아서 더 어. 이만큼을 더 실어도 되는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잘못된 기준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그 기준을 조금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시가총액 507억짜리거든요. 네. 뭐 작은 회사라고 하면 작은 회사일 수 있는데 시청라인 투자 자금보다 작나요? 아니죠, 그거는. 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회사 지금 대주주가 우신산업이라고 해서 38%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507억에 38%가 약 40% 계산해서 한 200억 정도 된단 말이죠. 네. 시청라인 지금 들고 계신 게 한 200억 정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뭐 되도 안 한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자금 규모로 본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 자금들은 대부분 정말 되도 안 한 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코스닥 기업은 소액으로 해야 되고 이 시가총액이 작으면 적은 돈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7조 8천억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얘가 원래 저기 아래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만 해도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시가총액이? 엄청 6년 전만 금액이 해도 비싸죠. 거의 한 800억짜리였어요. 아, 그러니까 700억, 800억짜리가 지금 7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700억, 800억대 투자 안 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냐면 이제 전문가들은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어떤 추천을 했을 때 영향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TV에 나와서 뭘 사라 하면 갑자기 제가 제 방송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저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그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빵 올라가고. 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한 500명이 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00명이 1억씩 여기 사버리게 되면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500억짜리인데 시가총액이. 바로 점상가거나 막 날아가 버리겠죠. 예. 그럼 제가 방송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1억씩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시장 교란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제 입장에서 방송에서 뭔가 추천을 해야 된다면 저희는 이제 뭐 추천 방송을 안 하지만 상담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사람들한테 한 300만 원만 사세요. 500만 원만 사세요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기업이니까 적게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500억짜리니까 조금 사야 되고 300은 뭐 300만 원 이상 사면 안 된다, 500만 원 이상 사면 안 된다, 1000만 원 이상 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건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밑에 이렇게 있는 회원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영향력 때문에 한 기업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일개 개인들은요. 한 사람의 개인들은 이 기업에다가 1억을 넣어도 아무 상관은 없죠, 사실은. 그죠. 너무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의 거래 대금만 봤을 때 오늘 7,400억이라는 7,400만 원이라는 거래 대금이 나왔다 보니까 7,400만 원밖에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데 내가 여기 난 7억 때려 넣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왜냐하면 내가 급하게 팔아야 될 때 7천만 원밖에 못 팔잖아요, 하루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래 대금을 생각해서 거래량을 생각해서 투자 금액을 정하는 게 맞는데 하루에 7,400만 원의 거래 대금이 나온다는 것은 한 5천만 원 이하의 거래 대금은 그 거래 내 그 자금은 크다 작다?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한 5천만 이상은 됩니까? 이 투자 자금이? 네. 네. 한 5천만 이상 돼요? 이건 들어간 자금 자체가? 좀 작아요. 그거보다는 좀 작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에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이제 기업이 작다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자금 고초가 맵다고 이 기업이 회사가 돈 잘 벌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금량은 그거 시가총액이 몇 조짜리 지금 상패들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돈 잘 벌면 장땡인데 지금 이게 1,000억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1,400억으로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0억 벌다가 50억 벌고 있으니까 불안해요. 돈을 잘 벌고 있습니까? 좀 늘더라고요. 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량, 뭐 아프신 분들 있겠지만 금량을 비교한다면은 얘는 지금 매출이 2,000억에서 1,500억 줄고 100억 벌다가 500억 적자나고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불안한 기업이 시가총액이 6천억이라고 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안한데.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 기업을 믿을만 하다면은 그거는 많이 들어가도 네. 상관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내 자금은 이 시장 거래 전체의 대금 자체로 따진다면은 터무니없게 작은 돈이고 그리고 얘가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1,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시가총액이 500억인 거지 한때 2,000원일 때는 1,000억이었고요. 3,000원일 때는 1,500억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와서 시가총액이 쪼그라든 것뿐이다. 대신에 추가하면서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돈 잘 벌고 있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은. 오늘 거래 대금이 7천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심이 좀 생길 때 그때 다시 한번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추가하면서 타이밍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죠? 그게 거래량이 생기고 거래 대금 생겼을 때 다시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진짜 많이 배웠죠. 그죠? 네. 이렇게 배워야 돼요, 주식은. 계속해서 배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겁먹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 없고 오늘 봤던 상담 종목 중에서 나쁜 종목 아닙니다. 괜찮은 종목 중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만 2,000원대 잘 잡게 된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 해도 네.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리 잡는 게 네. 일단 먼저다. 일단 거래량이 좀 생기면서 관심이 좀 생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회사 네. 뭐 재무로 봤을 때도 크게 뭐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네. 홀딩 의견 드리겠고 뭐 그냥 가져갑시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나중에 이 1,000원짜리에서 자리 잡으면 매수하신 금액만큼 네. 사시는데 그때 금액이 많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해. 네, 저 현대중공업, 네. LG 현대중공업이요. 네, 매수그램 비중이요. 29만 8천 원, 네. 10%입니다. 이거 제가 그 사석에서 이 차트를 보면서 차트가 우리한테 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차트 모양 자체가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차트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할 때요. 차트 네. 교과서라고 하죠. 차트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패턴들이 쌍바닥, 뭐 쓰리바닥, 그리고 뭐 쌍봉, 쓰리봉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패턴은요. 헤드앤숄더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점에서 나오는 아주 그냥 적절한 차트 모양이 헤드앤숄더 차트 모양이에요. 뇌산자 모양 같기도 하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렇게 C자 형태 모양인데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200년 전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만들어진 차트 패턴이고 지금도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지금까지 큰 손들도 저도 많은 사람들이 헤드앤숄더 차트 모양이 나오면 사지 마라라고 배웁니다. 모든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아무도 안 사줄 거예요. 왜냐하면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은 사지 마라고 배우고 있고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게 되면 손절하라고 배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차트 모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할 것이고 이 차트 모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살 건데 그러니까 매수세는 없고 파는 사람만 증가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팔아내려면은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팔까요? 아니면 이런 거 사야 됩니다라면서 팔까요? 당연히 이런 거 사야 됩니다라면서 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라고 네. 하면 사지도 않을 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라고 해야지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그렇게 속으신 거죠. 29만 8천원에 사셔가지고 더 갈 거라고 믿었는데 차트 모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기피하는 차트 모양이다 보니 사실 오늘 차트가 만들어졌죠. 저점 깨면서. 그래서 오늘 손절하는 자리였습니다. 원래. 근데 늦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손절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금 밀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다시 올라가는 걸 잡을 수 있고 없고는 시청자님 능력인데 제 생각에 능력 없어 보이니까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잘못 들어가면 또 엇박자가 또 물립니다. 쌍봉 그리면서 또 거기 물린다가 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럼 내일 아침에 그냥 바로 손절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시청자님 딱 그냥 상황에 맞는, 시청자님의 실력에 맞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려고 하실 때 누군가는 그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팔아가지고 바가지 씌우고 싶어 합니다. 제발 좀 그걸 깨달으시는 그날까지 제가 언제든지 항상 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